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 재판정에서 첫 대면입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대선 때 했던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냐 허위냐를 가리는 재판이죠.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과 셋이 함께 쳤던 호주 골프 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놓으면서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손인혜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법원 건물로 들어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이 대표에게 거짓말을 멈추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0분 뒤 도착한 이재명 대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오늘 유동규 씨와 첫 법정 대면인데요. 입장 있으신가요? 오늘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유 전 본부장은 고 김문기 전 처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도 통화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고 김문기 처장이 동행한 것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낯가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해서 원래 동행할 사람을 김 전 처장으로 교체했다는 겁니다. 당시 출장이 단체 관광하듯 이뤄져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기 어려웠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도 했습니다. 와이파이라는 말을 뜻을 모르는 자신에게 이 시장이 핀잔을 주자 옆에 있던 김 전 처장이 웃기도 했다며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일정이 진행됐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또 이 대표가 당시 골프 동반자였던 김 전 처장이 누군지 물은 적이 없다며 알았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때 80대 남성이 달걀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맞지 않고 바닥에 떨어졌지만 남성은 체포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 세 차례 선거를 함께 치른 15년 정치 동지로도 볼 수 있죠. 대장동 사건으로 등을 돌린 채 2년 만에 처음 만난 두 사람. 오늘 재판정 안에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줄곧 이재명 씨라고 불렀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눈빛 한 번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증언 내내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나 검사 쪽만 바라봤고 피고인석에 앉은 이 대표 역시 앞에 놓인 서류를 살펴보거나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처음 법정에 들어올 때 이 대표가 잠깐 그쪽을 바라봤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호칭도 이재명 씨라고만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만난 건 지난 2021년 대장동 사건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됐을 때도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배신감 느끼시죠. 그러면서도 누구보다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경 수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10년간 이재명을 위해 살았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면 분신할 생각까지 했던 유 전 본부장이었습니다. 제 최측근하고 강화문 같이 가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고. 하지만 이른바 가짜 변호사 선임 의혹과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 등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두 사람은 다음 달 14일에도 같은 법정에서 각각 증인과 피고인으로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대통령실이 다음 달 대통령 방미 기간 블랙핑크 공연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연이 최근 대통령실 외교 라인과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사퇴의 결정적인 계기로 알려졌었는데요. 왜 결국 취소가 된 걸까요?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전후 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자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가수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추진되던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을 지칭한 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사 개최를 확정해 발표한 적은 없다며 여러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의 제안으로 추진된 건 맞지만 장소 섭외나 비용 문제 등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빈 방문 전체 행사 중 이 공연에만 과도한 관심이 쏠리는 데 대한 부담도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을 포함한 외교라인의 줄 사퇴 배경으로 이 행사 보고 누락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당은 비판해왔습니다. 정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가 합동 공연 제안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핵심 외교비서관을 내쫓고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한단 말입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라인 사퇴 배경에는 비서실과의 소통 부재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던 만큼 공연 일정 하나 때문에 사퇴한 것처럼 희화화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세월A 뉴스 최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아라 기자 나왔습니다. 자, 국가안보실장, 비서관 2명이 이 블랙핑크 공연 관련해서 사퇴했다고 알려졌는데 오늘 안 한다 발표를 했어요. 원래 이 행사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없앤 겁니까? 네, 우선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부터 함께 보실까요? 오늘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국빈 만찬 합동 공연이 애초 방미 일정에 없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속내는 없앴다가 더 맞습니다. 최근 의전 비서관에 이어 국가안보실 외교라인이 줄줄이 교체됐죠. 이번 주 초 외교비서관 교체 사실이 전해지자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을 목전에 둔 시점의 교체에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체 이유가 안보실이 미국에서 제안한 블랙핑크 합동 공연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누락한 게 원인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끝내 국가안보실장까지 사퇴했는데요. 이 공연 사실이 보도된 이후 대통령실은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딱히 부인하지 않았는데 나흘 만에 무산됐음을 알렸습니다. 이 블랙핑크 공연 하나 때문에 외교 라인을 다 교체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계속 행사를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요란하게 해놓고 왜 굳이 없앴을까요? 최근 야당의 공세와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12년 만에 이뤄지는 중요한 국가 행사입니다. 야당이 블랙핑크 합동 공연을 고리로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갈 경우 이 국빈 방문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워낙 유명한 블랙핑크 공연이라 더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BTS 공연 이후에 뒷말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순방 때 연예인 초청 행사는 단골 소재지만요. 이 정부나 연예 기획사나 모두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일정 조율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비용 처리가 어렵다는데요.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때 방탄소년단이 파리에서 K-팝 공연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시계로 비용을 대신했다고 직접 밝히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공연비를 제대로 안 주면 동원 논란이, 그렇다고 시장 가격대로 너무 많이 지급하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죠. 이번에도 블랙핑크 섭외 비용을 두고 외교 라인의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이 외교 라인 호응선이 영향을 미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해 30%를 기록했습니다. 이 강제징용 해법안 제시가 있었던 3월 첫 주부터 떨어진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인데요. 이 부정평가 이유로 외교와 일본 관계를 꼽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회담 이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란이나 일본 교과서 개정안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논란에 최근에 외교라인 줄사태가 이어지면서 외교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자, 어쨌든 국가안보실장이 조태용 실장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뭐가 좀 달라질까요?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그전보다 적극적으로 논란을 잠재우려는 움직임은 생겼습니다. 일단 오늘 블랙핑크 공연 무산 사실을 알렸고요.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 수입도 이틀째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오늘 오염수 방류도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방식의 검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비서실과 안보실 간 칸막이가 지적되어 온 만큼 그 부분 해소에 노력할 전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아라 기자였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그젯밤 강남 한복판 주택가에서 남성 2명이 여성 1명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납치를 사주한 걸로 알려진 남성까지 포함해 모두 3명이 검거가 됐는데 이 여성을 살해해 대전의 한 야산에 그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젯밤 11시 45분쯤 차량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서더니 한 남성이 내립니다. 운전석을 열어둔 채 아파트 단지 안으로 달려간 남성은 곧바로 한 여성을 끌고 나옵니다. 여성은 차에 타지 않으려 발버둥치지만 남성은 넘어진 여성을 질질 끌어 차량 뒷좌석에 밀어넣더니 옆자리에 탑니다. 또 다른 남성이 곧바로 아파트 공원에서 나와 열어놓은 운전석에 타더니 빠르게 아파트를 빠져나갑니다. 여성이 납치되는 걸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건 여성을 태운 차량이 떠나고 7분 뒤. 경찰들은 여성이 납치된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며 살펴보더니 아파트를 떠납니다. 2시에서 1시 사이에 그냥 왔다 갔다 보면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남성 2명은 여성을 납치한 뒤 대전까지 이동했습니다. 이때부터 납치된 여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용의자들은 납치에 이용한 차량을 버리고 렌터카를 이용해 청주로 달아났습니다. 두 남성은 청주에서 헤어져 각각 택시나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등 150km가량을 이동하며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성남시 모란역에서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오후 1시 15분쯤 성남시 신흥역 인근 모텔방에서 나머지 용의자도 검거했습니다. 용의자들은 경찰에 대전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납치에 가담한 2명 말고도 납치 사주를 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1명이 추가 검거돼 총 3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을 한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이 5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타겟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아파트 앞에서 벌어진 납치 살인 사건에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피의자들은 범행 2시간 전부터 근처 건물에 차를 대놓고 이 피해자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죠. 피해 여성은 납치 당시 수차례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피해자 납치 2시간 전인 밤 9시 40분쯤 범행 현장인 아파트 맞은편 건물 주차장에 자동차가 한 대 들어오더니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끕니다. 미동도 없이 주차돼 있던 차량은 2시간이 지난 뒤인 밤 11시 44분 다시 시동을 켜고 아파트 앞 도로로 나갑니다. 마치 누군가 오길 기다렸다 나서는 듯한 모습으로 이번 납치가 계획 범죄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피해 여성은 수차례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뭐 약간 가정폭력 뭐 이런 건 줄 알고 아파트 안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바깥에서는 별로 이상하게 분위기를 안 나갔어요. 경찰은 도주 동선을 추적해 경기도 성남 모란역 인근에서 첫 번째 피의자를 붙잡았고 이후 지하철로 2정거장 떨어진 신흥역 인근 모텔방에 숨어있던 나머지 1명도 찾아냈습니다. 모텔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체념한 듯 별다른 저항 없이 형사들의 손에 잡혀갔습니다. 네, 대시하러 12시 전에 와서 호텔로 한 3, 40분인가 계시다가 경찰분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붙잡힌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사주한 또 다른 공범이 있다고 말했고 경찰은 그를 서울 논현동에서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사체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50억 가상화폐 등 금품을 노린 범행인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죠. 성인 배우와의 스캔들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입니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5시쯤.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회사 돈으로 합의금을 주고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다면 중범죄가 돼 최대 4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기소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다음 달 4일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범인들이 촬영하는 머그샷도 찍게 됩니다. 기소 결정이 전해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 출마를 앞둔 자신에 대한 정치적 박해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론은 양분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인근엔 지지자들이 집결했습니다. He's falsely accused for the last 6 years. It's terrible. It's ruining our country. 반면 뉴욕 법원 앞에는 트럼프는 거짓말만 한다는 현수막이 깔렸습니다. It was just a matter of time. You can only lie so much. At some point it will catch up with you. 기소가 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도덕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기소를 계기로 지지자 결집에 성공하는지 여부가 내년 미국 대선 향배를 가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시작은 앞서 보신 대로 2006년 17년 전 스캔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권갑구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2006년 만나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 성인 배우 데니얼스. Afterwards, he told you he wanted to see you again and asked you to sign a copy of one of your DVDs. Well, he does have good taste, I guess. 2016년 대선 전 폭로하려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부터 우리 돈 1억 7천만 원을 받고 침묵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준 합의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Did you know about the $130,000 payment to Stormy Daniels? Do you know where he got the money to make that payment? No, I don't know.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나오자 지급 사실은 알았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This is not revenge. This is all about accountability. He needs to be held accountable for his dirty deeds. 최근에는 트럼프 회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장부를 조작했는지를 조사 중인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실제 재판이 열리려면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오늘 5.18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사죄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학살의 주범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묘비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외투로 정성껏 묘비를 닦습니다. 전 씨를 지켜보던 5.18 희생자 유가족들은 끝내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잘생긴 내 아들을 할아버지가 죽였어. 제가 전두환 혼자가 와서 사과한다. 전 대통령 일가가 5.18 묘역을 참배하는 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3년 만에 처음입니다. 석방 되자마자 광주에 와서 이렇게 하는 행보들을 보면서 마음의 응어리뿐만 아니라 응원을 하게 되고 왜 잘 왔다는 생각도 들고요. 방명록에는 절하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이순자 여사는 남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평가해왔습니다. 앞서 전 씨는 5.18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만나 큰절을 하며 일찍 사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이 학살의 주범이라고도 했습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대학살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그 누구도 아닌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라고 생각합니다. 전 씨는 내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 전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자택에서 마약에 취한 채 검거됐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아들이 닷새 만에 또 같은 방식으로 검거됐습니다. 과거에도 마약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닷새 전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내일 다시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버지 포함한 가족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남 씨는 곧장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남 씨 가족이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 씨가 또 필로폰을 투약해 이상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남 씨를 긴급 체포했고 투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들을 수거했습니다. 간이 검사에선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불과 닷새 만입니다. 나갈 때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이 답장 끼는 것도 아니고 팔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는. 약물에 많이 취해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 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영장 기각 닷새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자 앞서 남 씨를 풀어줬던 법원 결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명인은 물론 10대들 마약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란 겁니다. 단약을 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그걸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함부로 재범 위험성이 없다,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풀어준다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사람을 내모는 것밖에 안 된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두 번째 영장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남 씨 가족은 첫 번째 영장 심사 때와 같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태국에서 국격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주태국 한국 대사관이 직접 한 겁니다. 한국 유튜버들이 현지 여성을 무단 촬영하고 성희롱까지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한국인 남성이 태국에서 개인 방송 도중 현지 여성에게 말을 겁니다. 술을 함께 마시자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도 시도합니다. 여성은 가까스로 뿌리치고 자리를 뜹니다. 여성은 거절했지만 계속 따라와 두려웠다. 신체를 촬영하는 것 같아 불안했다며 당시 상황을 자신의 SNS에 폭로했습니다. 해당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태국 현지 방송 매체들은 이를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เขาอยู่เป็นเพื่อนบ้านเราเหมือนกันแต่ว่าเข้ามาทำอุกอาจกับสาวไทยมีหนุ่มยูทูบเบอร์คนหนึ่งเขาอ้างตัวนะบางทีก็บอกว่าตัวเองอ่ะเป็นดาราเกาหลีโอปป้าบางทีก็บอกว่าตัวเองเนี่ยเป็นยูทูบเบอร์ชื่อดัง 또 다른 현지 매체는 해당 한국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채널에 현지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저속한 내용의 영상이 가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방송을 하는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에게 즉석 만남을 요구하고 성적인 대화를 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우리 정부도 이례적으로 나섰습니다. 주태국 한국 대사관 측은 길거리 헌팅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탐방하는 방송 콘텐츠는 태국 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며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공해 수준으로 많이 걸린 정당 현수막은 거대 정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독립운동의 어리에 서려 있는 서대문 형무소 주변마저 군소정당 현수막이 점령당했습니다. 여당은 다시 한번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독립문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는 서울 독립공원 앞. 진보당이 내건 현수막이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현수막들은 노끈으로 불안정하게 걸려 있는데 이렇게 나무 하나에 현수막이 2개씩 걸린 곳도 많습니다. 해보니까 몇 장이나 되셨어요? 지금 독립공원에 파악된 게 총 119장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에 보면은 뭐 이렇게 자전거가 가다가 옷이 찢어졌다든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상처 난다든가 이렇게 미루지 마. 시민들도 눈살을 찌푸립니다. 너무 좀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들이 좀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숙연하게 좀 깨끗하게 거리를 유지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옛 조상들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지. 지난해 말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의석이 없는 소수 정당들까지도 개수와 장소에 제한 없이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구 여러 장이 한 곳에 떼지어 있는 것은 기본. 끈이 풀린 채 널브러져 차량 바퀴에 빨려 들어갈까 아슬아슬한 현수막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관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해치고 있다면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활동의 보장이라는 법 개정 실익이 국민 안전이나 환경 보존의 가치보다 더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다음 주 토론회를 열고 첫 논의를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축구 월드컵 때도 최근 야근 WBC 경기 때도 온 국민이 목청 높여 응원했었죠. 그런 스포츠 팬들에게 참 슬픈 날입니다. 스포츠 정신인 공정한 룰이 얼룩진 날입니다. 승부 조작 사건으로 제명당했던 선수들을 포함해 무려 100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가 이 팬들의 호된 질책을 받은 대한축구협회, 오늘 끝내 백기를 들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사흘 전 우루과이전을 1시간 앞두고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의 사면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대상자 중엔 2011년 돈을 받고 프로축구 승부 조작에 가담해 제명된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 등 48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최성국은 승부 조작에 동료 선수 여러 명을 끌어들이는 브로커 역할까지 맡아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직격탄을 맞았던 프로축구연맹이 사면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협회 이사회는 월드컵 16강을 자축하고 축구계 화합을 위한 결정이라며 사면을 의결했습니다. 월드컵 성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승부조작범 사면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사면 문제를 꺼내갖고 아무한테도 상의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결정을 했는지도 이해를 못하겠다. 붉은 악마가 응원 보이콧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성남 팬들은 시위에 나섰습니다. 팬들을 그냥 투명인가 없는 사람 취급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실망이 컸었습니다.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도 사면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궁지에 몰린 협회는 3일 만에 사면을 철회했습니다. 승부 조작 사건으로 인해 축구인과 팬들이 받았던 그 엄청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월드컵 16강 사면은 촌극으로 끝났지만 협회의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와 어긋난 윤리의식은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프로야구계에도 악재란 악재는 다 터지고 있습니다. WBC 성적 부진에 프로야구 선수의 미성년자 성범죄에 이어 오늘은 프로야구를 주관하는 KBO와 산하 마케팅 회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중계권과 관련해 부정한 뒷돈을 받은 혐의인데 공교롭게도 내일은 올해 프로야구 개막일입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산하 마케팅 회사 KBOP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KBOP 간부가 수억 대의 부정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에 중개권 관련 혜택을 준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KBOP는 한국야구위원회의 수익 사업을 맡고 있는데 스폰서십 선정, 후원사 관리, KBO 리그 중개권 사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또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스포티비 운영업체 에이클라의 대표 홍모 씨의 배임 수재 혐의를 수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홍모 씨가 프로야구 중계권을 얻으려고 KBOP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KBO 정규 시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지면서 프로야구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올 시즌 유독 프로야구에 대형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WBC에서 극도로 부진했던 대표팀의 무기력함이 악재의 시작이었습니다. 팬들을 실망시킨 사건은 구단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롯데는 투수 서준원을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방출했습니다. 기아에선 장정석 전 단장이 선수 재계약 때 뒷돈을 요구했던 파문이 일어 사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내란 음모 혐의도 본격 수사할 방침입니다. 장호린 기자입니다. 해외 도피 5년여 만에 그제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은 지 4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로 들었습니다. 귀국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느라고 좀 늦어졌고요. 정상적으로 귀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계엄령 문건 관련 핵심 의혹인 내란 예비와 내란 음모 혐의는 빠졌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지만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신병이 확보된 만큼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자, 대구 서문시장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다녀가는 단골 유세 장소죠. 특히 보수 진영 대통령들이 지칠 때 힘을 받고 가는 곳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대구 서문시장이 지금 자리에 터를 잡은 지 내일로 100년이 됩니다. 배유미 기자가 서문시장의 한세기를 돌이켜봤습니다. 앞으로 100년뿐만 아니라 200년, 300년도 서문시장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 이남에서 전국 최대 규모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대구 서문시장. 조선시대 대구 읍성 서문 밖에 있다가 지금의 위치로 터를 옮긴 지 내일로 100년을 맞습니다. 국채보상운동 모금이 시작됐고 삼성그룹의 모태가 된 삼성상회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치면서 이젠 4,000개 넘는 점포와 10,000명 넘는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표심을 쫓는 대선 주자들의 단골 방문지로도 유명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빠짐없이 이곳을 찾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고비 때마다 찾아와 민심을 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때는 물론 취임 이후에도 수차례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서문시장에서 기받고 갈랍니다, 여러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정치인들도 때마다 찾으며 서문시장은 TK 정치 1번지로 꼽혀왔습니다. 정치인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오고 나면 장사가 좀 더 잘 되나 해서. 조금은 차이 있을 수 있는데 막 크게 차이 나고 이렇진 않아요. 유통구조 변화로 인해 예년의 영광은 조금씩 퇴색됐고 여러 차례 대형 화재와 코로나 사태까지 위기도 적지 않았지만 시장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경기가 한 몇 번씩 지나가죠. IMF도 있었고 좀 안 된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은 열심히 제가 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자부심도 있고. 시민들과 함께한 지 100년. 최대 명물이었던 야시장을 오늘 다시 개장하는 등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열랑열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식판 주변에 여야 지도부가 웃고 있는데요. 천원밥 다음엔 뭘까요? 숟가락입니다. 요즘 1,000원으로 이 대학생들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자 여야가요, 자신의 공을 내세우면서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식사하는 문제만큼은 우리 한참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 아이디어도 잘 따지고 보면 저 끝에 있는 우리 젊은 푸단 사무관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느끼고 저희에게 알려주신 게 여러분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먼저 대학교 찾아서 학생들을 만나긴 했죠. 네, 하지만 민주당은요, 이 1,000원 아침밥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합니다. 2017년경에 지난 정부 때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이번에 정부가 2배로 확대한다고 하는 예산은 대단한 확대가 아니고 저희가 제안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을 통과시킨 겁니다. 어쨌든 여야가 정책 경쟁을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네, 민생과 MG 모두 여야가 관심이 큰 주제잖아요. 여야는요, 서로 칭찬도 했는데요. 이 칭찬에도 주도권 신경전이 엿보이네요. 정부가 1,000원 학식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주장했던 예산 수준을 복원하는 것이지만 잘한 일은 잘한 것입니다. 모처럼 야당이 여당이 하자는 데서 공감해 준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엇박자내고 있는 모습을 이 민주당이 벗어났으면 합니다. 그래도 저 정도면 훈훈하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벌벌 아닌 부르르, 둘 다 떨 때 쓰는 표현인데 느낌은 좀 다르고요. 네, 무서울 때는 벌벌, 화가 나면 부르르 이렇게 떤다고 하잖아요. 나흘 전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를 하던 김의겸 의원이 손을 떠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그래요, 저때 손을 많이 떨어서 화제였죠. 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 아니냐, 혹은 건강 이상설까지도 제기됐었는데요. 김 의원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을 못 참는 건데 학폭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당시에 제가 알지 못했는데 아니죠. 구렁이 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도 그건 앞뒤가 안 그 정도 판단이 이번 일로 다시 기억이 아픔이 새로 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알지 못했다는 부분이 구조적 문제도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저를 역공을 해서 그러니 제가 속에서 열불이 그러니까 부르르 떤 거죠.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어요. 네, 그런데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가 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로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냈는데요.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로 엄청 고통을 받았다는 그런 진술이 바로 그냥 떠올랐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 팔팔하던 정순신은 어디 갔고 청문회를 한다니까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야당은 정순신 변호사를 끝까지 출석시켜야 한다면서 날짜를 미루자고 했고요.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당사자인 정순신 전 검사가 안 나온다? 저는 이 상태로는 청문회할 수 없다고. 저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겠습니다. 국회 청문회 불출석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청문회를 왜 그냥 흘려보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 청문회를 하고 필요하면 또 하시면 됩니다. 정순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한다. 이건 정순신 씨를 불러다가 그냥 정치적 성토장 만들어서 정치 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교육위는 야당 주도로 청문회를 다음 달 14일로 미뤘고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네, 소란스러웠네요. 증인들도 다시 짐을 싸는군요.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왔는데요. 증인이 쓴 마스크 때문에 여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사빠 찬스에 굴복하거나 동조, 공모한 것으로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대부분 다 마스크를 끼고 계십니다. 떳떳하다면 마스크를 벗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인격적인 어떤 모욕을 준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웃지 마시고요. 수상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렇게 마스크를 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문회 하면 늘 소득은 없고 여야의 싸움만 생각나죠. 이번 청문회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국내 대표 벚꽃축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이 축제 인기를 틈탄 돈 없는 상술이 기승인 건데요. 특히 바가지 음식 가격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비판이 상당했죠. 어느 정도인지 논란 이후 달라진 건 없는지 홍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군항제가 한창인 진해로 일대. 길을 따라 먹거리를 파는 천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근처에 가자 상인들 호객 행위가 시작됩니다. 들어있어. 맛있게 해드릴게. 안에 들어오면 가격대하고 다 있다. 통돼지 바베큐 5만 원에 해물파전 2만 원. 일반 식당보다 비싼 가격이지만 바베큐 고기 아래엔 양배추가 가득하고 파전과 순대볶음도 가격에 비해 양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25,000원짜리 양이에요. 최근 한 군항제 방문객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음식 사진을 올리면서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축제 주관 단체는 어제 뒤늦게나마 바가지 요금 업소를 퇴출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비슷한 가격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방문객 일부는 질 낮은 음식에 아까운 돈만 날렸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소고기 국밥 이렇게 해서 먹은 게 소고기는 없고 내장만 서너 모탈이 들었고 짜봐서나 반도 안 먹었어. 이제 오시는 손님들한테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드시고 또 즐겁게 놀다가 가야지. 상인들은 요즘 고물가를 감안해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회사가 맞아요. 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일찍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날 4년 전만 해도 파전만 원, 이렇게 상황이 이랬었거든. 현행법상 음식업은 자율가격제가 적용돼 파는 사람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식 가격을 담합했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바가지 요금은 광을 쫓아내는 아주 부정적인 요소잖아요. 단속 외에도 상인들의 각성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주간 단체 측은 바가지 업소 퇴출을 약속했지만 지역 축제를 순회하는 장터 상인들을 딱히 단속할 방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빌라 화재로 숨진 나이지리아 4남매가 영원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다친 몸을 이끌고 이를 지켜본 부모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염정원 기자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11살, 7살, 6살, 4살 남매의 영정사진이 관 앞에 놓였습니다. 지난 27일 새벽 부모와 함께 7 식구가 살던 빌라에서 난 화재로 숨진 4남매입니다. 학교 친구들과 나이지리아 공동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관 위에 하얀 국화꽃을 놓으며 4남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많은 어른들이 모여서 너희들을 잘 보내고 있단다. 검은 상복을 입은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막내를 구하다 다리를 다친 아버지는 휠체어를 탄 채 앞만 바라봤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다는 황망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추도식이 끝나고 화장터로 가는 길, 어머니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네 남매는 화장 후 안산 하늘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안산시는 임시거주시설이나 징검다리 주택제도 등을 통해 유족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경영 공백 사태를 맞은 KT. 일단 대행 체제에 돌입했지만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런 때 열린 주주총회, 소액 주주들의 성토장이 됐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이사가 공석이 된 가운데 열린 KT의 주주총회는 혼란 속에 진행됐습니다.
주총 시작 전엔 KT 경영진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 총장 내부에선 욕설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최근 KT는 구현모 전 대표가 사임하고 윤경림 차기 대표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박종욱 경영기획본부장의 대행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리더십 혼란 속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소액 주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임시로 의장을 맡으신 분도 아직 제대로 업무 파악이 안 됐다. 이미 4일밖에 안 됐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서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대표 선임 과정에서의 정치권 압박을 두고도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정치인들이 인사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을 뿐더러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문가가 그 어떤 회사에 내려와서 회사의 어떤 경영의 차질을 빚는 것을 막아주시고자 다음 임시주총 때 그런 관련된 정관을 명시해 주시고. 오늘 KT 주가는 29,450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3% 급락했습니다. 이사진마저 줄 사퇴하면서 이사회 구성원 11명 중 1명만 남은 상황. KT가 새로운 이사회를 꾸리고 차기 대표 후보를 정하기까지 5개월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번 주말 벚꽃 나들이 가기 좋습니다. 만개, 맑음, 따뜻,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빨리 찾아온 봄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벚꽃이 만개했고요. 맑은 가운데 따뜻하기까지 해서 나들이의 제격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합니다. 거의 24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26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모레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을 기록하며 조금 덥다 싶으실 겁니다. 서쪽 지역은 대부분 26도까지 오르겠고 강릉과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밤 기온은 이보다 15도 안팎으로 낮으니까요. 외투는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공기는 오늘보다 더 탁할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과 충남 등은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단계까지 보이겠습니다. 건조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만큼 꽃놀이와 등산길에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죽하면 축구가 인생의 낙인 붉은 악마가 응원 보이콧을 하겠다고 압박했을까요? 축구협회가 승부 조작으로 징계받은 축구인 그것도 100명을 사면하겠다고 하니 극약 처방을 한 건데요. 끝내 무산은 됐지만 사면 이유가 월드컵 16강 진출 기념이라는 게 더 황당하죠. 우리가 16강 진출에 기뻐했던 건 그 결과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중꺾마 정신이었습니다. 그런 스포츠 정신은 어디로 간 겁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스포츠 정신 망각한 실축.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